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입니다. 자, 현대차와 기아 기존에 교육해드린 대로 사상 최대 실적 달성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친다라고 하는데 잠시 후 자세한 사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기다리는 조정이 오지 않을 만큼 강하게 움직였고 최근에 살짝 횡보하긴 했는데 뭐 딱히 조정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38,000원 구간 건드려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닝 시즌에서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서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뭐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죠. 빅테크 실적이 좋다 보니까 나스닥이 최근엔 조금 더 좋았네요. 다우가 먼저 올라왔고 나스닥이 뒤따라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연일 고점을 갱신해 나가고 있지요. 자, 이런 가운데 중국 증시가 좀 최근에 못난이 증시로 이제 뭐 추락하고 그게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싹 올라오기 시작하죠. 이게 중국이 372조 그 증시 안정화 기금 조성한다라고 그 말씀드렸었는데 뭐 어제 지준율도 0.5% 포인트를 인하했습니다. 이게 쉽게 설명하면은 약 1조 위안 정도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조 위안이면은 186조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86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치면 이제 금리 인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다르긴 한데 지급 준비율 인하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일자리도 3천만 개를 창출한다라고 하고 그래서 뭐 고용 촉진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뭐 봄바람 행동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맨날 여러분들께 배우는 거, 교육받는 거 아주 좋은 건데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 없는 거다. 죽은 주식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그래서 지행합일서를 항상 말씀드리는데 죽은 지식이 아닌 실천하는 것처럼 봄바람 행동 이제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부담을 주던 요인도 조금은 해소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감을 좀 모으고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코스피는 봤더니 오늘도 이제 뭐 딱히 그렇게 좋은 모습은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은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뭐 현대차그룹 등등 해서 좀 좋은 실적이 발표 났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좀 부담을 주면서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전체 수급 동향 보니까 코스피 주식을 외국인이 뭐 딱히 매수하지는 않았고 뭐 기관이 매수했다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금융투자 쪽이 많죠. 그러면 이제 선물에 대해서 이제 선물을 매도하고 그만큼 주식을 좀 샀다라고 차익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프로그램 영향입니다. 그리고 대신 오늘 긍정적인 요소는 이건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한 부분을 일부 좀 청산했고 콜옵션 매도한 부분을 일부 정리했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금액이 좀 적습니다. 그게 좀 아쉬운 거고 금액이 좀 적다라는 것 빼고는 이렇게 하락 포지션을 청산하기 시작했다라는 이 부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지수는 못 올라갔지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아래 꼬리 이렇게 어제 오늘 달면서 이제 저점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다라는 정도에서 의의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이 840 정도 여기 흔드는 정도까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이탈했죠.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뭐 흔들어도 어차피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는 구간이고 코스피에 비해서는 그래도 코스닥이 좀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월 지나고 이제 설 연휴 지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좀 빠르면은 2월 중순 늦으면은 뭐 한 뭐 2월 말에서 3월 정도 해가지고는 코스피 쪽에도 수급이 좀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인 게 거래 대금이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8조 원 정도인데 코스닥이 지금 12조 원 후반대까지 늘어났으니까 거래 대금 늘어나는 쪽을 여러분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 쪽에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많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간단하죠. 중소형주 쪽에 수급이 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이닉스는 말씀드린 대로 14만 5천 원 건드리고 나서 오늘도 갭상승 출발은 했지만 뭐 차익 실현 매물 일부 나왔다. 그런데 크게 밀린 것도 아니고 그냥 횡보하는 수준이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정도. 이 정도 수준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기존에 조금 올라온 다음에 오늘 뭐 밀리진 않았지만 이제 좀 쉬어가는 흐름 정도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반도체 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러고요. 어버브 반도체가 좀 심상치 않은데 오늘 25,000원 이 저항 구간 건드렸죠. 그래서 저항 돌파 못했어요. 요거는 이제 한 번 정도 이제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쉴 때 추후에 좀 다시 보면 되겠죠. 이거 그냥 가면 어떻게 돼요? 과열 종목 돼가지고 이제 거래 정지당하고 혹은 단일가 매매 들어가고 하죠. 그러니까 적당히 쉬엄쉬엄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추세를 만들면서 가는 게 더 좋은 거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코세스 같은 경우가 어제 이슈가 되면서 올라왔는데 요것도 이제 내일쯤에는 이제 슬슬 차익 실현 이제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일 뭐 바로 상한가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그런 움직임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뭐 보날 매도라도 좀 줄이면서 보는 게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자, 고영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를 살짝 만들기 시작하죠. 거래대금도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영은 좀 천천히 보셔도 되겠죠. 한번 좀 줄였다가 줄인 물량을 밑에서 다시 보셔도 되고 조정받을 때 다시 보셔도 되고, 그리고 이게 고영이 보통 급등주는 아니에요. 한번 이렇게 강한 시세를 뿜으면은 조금 쉬었다가 또 움직이곤 합니다. 바로 전에도 강한 시세 뿜은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계속 지지부진한 이런 움직임 나오고 그리고 나서 넘어가죠. 한 달 정도를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나요? 한 달 전후 되는 구간을 이렇게 횡보하면서 좀 쉬었는데 이런 식으로 추세를 예쁘게 만들면서 가는 종목이에요. 그냥 무지성으로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종목 아니니까 적절히 이제 좀 줄이면서 쉬는 구간 나오면 또 다시 재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뭐 AD 테크놀로지나 이런 뭐 쉬던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려고 했는데 뭐 유지되지는 못한 게 좀 아쉽네요. AD 테크놀로지 빨리 32,500을 넘어가야지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 수 있는데 추세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 과정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모양 뭐 여러분도 그냥 눈에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 정도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D 테크놀로지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유진테크가 오늘 또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44,000 다시 돌파하는데 이제 추세를 다시 한번 만들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DNF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기존에 이제 정상적인 종목도 이렇게 좋아지는 거 보면은 이수페타시스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이 종목들 다시 한번 볼만한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자, 현대차랑 기아는 지금 사상 최대 실적 발표했습니다 했는데 기아 쪽을 조금 더 핵심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아가 현금 배당을 5,600원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당 5,600원이면 6.4% 정도 되는데 웬만한 배당주보다 낮죠. 네, 그래서 저평가 구간이고 배당주보다 낮고 자사주 취득을 5천억 한다라고 하고요. 상반기 안에 2,500억 절반은 소각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반은 3분기 목표 실적을 달성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소각하겠다. 그러면은 2,500억은 자사주 매입을 해서 일단 소각하는 게 확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500억 추가적으로 소각이 가능하다. 그럼 총 5천억 자사주 매입을 해서 이걸 전량 소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 투자해서 돈 다 가져간다고 하지 말고 외국인처럼 이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자사주 매입을 하고 제일 좋은 거 배당 잘 주고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거, 이거 소각 쪽을 잘 보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에 가장 걸맞는 기업 중 하나가 기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잘 챙겨보시고요. 자,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둘 다 뭐 사상 최고 실적 뭐 발표를 했고요. 현대차는 한 주당 이제 8,400원, 그러니까 4.6% 정도 됩니다. 그래서 괜찮은 배당주 정도, 뭐 나쁘지 않은 배당주 정도 성향 정도 나오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19만 원 넘어야 뭐 좋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뭐 현대 위아나 뭐 현대 모비스나 뭐 전체적으로는 다 좋은 거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뭐 HL 만도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좀 움직이려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거래대금이 안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거래대금이 붙어야지 부품주들이 좋아진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리는 성화이텍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아직 회복이 안 돼 있는 상황이죠. 화신이나 이런 쪽이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일 때가 많은데 여기도 아직 바닥권에 있어요. SL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아진산업이 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이게 기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조지아 공장 나오게 되면은 기업 실적은 다 좋아지는데 여기 횡령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직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도 오스테인 플란트 같은 경우도 문제 됐다가 거래 재개된 다음에 뭐 양호한 모습 보였는데 거기는 이제 자진 상장 폐지를 한 거예요. 이 횡령 때문에 상장 폐지된 건 아니었습니다. 아진산업도 이 부분이 뭐 잘 해결이 되기를 뭐 좀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진산업이 이제 횡령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거지 업황의 리스크는 아니다라는 거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우부품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부품주들 바닥권에서 이제 쓱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거래 대금이 좀 부족하죠. 이 부품주들 언제 움직여도 이상할 게 없는데 거래 대금이 쏠리면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 AI 쪽으로 넘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좀 약하고 오히려 뭐 IPO 되는 신규 상장주나 이런 쪽이 좀 이제 주목을 좀 받는 것 같으니까 여기는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이제 거래대금 들어오면은 그때 보시면 되고요. 뭐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한번 거래대금이 한번 싹 실려가지고 8,000원 돌파 시도했죠. 요런 종목 같은 경우 이제 7,500원 전후면은 이제 모아볼만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거래대금이 들어온 종목들 중심으로 먼저 보시면 되고 추후에 언제 당장 내일 돌아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부분을 좀 잘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저평가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이제 춘절 설 연휴 지나면 이제 양회가 열리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이제 경기에 대한 이런 뭐 기대감, 경기를 그 작년까지만 해도 뭐 살아나질 못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거기다 또 미국이랑 대립을 하다 보니까 힘든 모습인데 부양책을 저렇게 펼치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부양 기대감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화학주가 뭐 당연히 가장 먼저 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그리고 금호석유까지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세 종목 말씀드리죠. 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바닥권에서 탈출하기 시작했으니까 요건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적 반등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업황이 엄청 좋아진 건 아닌데 중국에서 이제 소비가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이런 쪽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유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유가 원유 소비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면서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게 중국에서 시도하는 게 성공한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미리미리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이제 한국조선업체가 올해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작년부터 좀 이슈가 되기 시작했죠. 이 암모니아 운반선도 이제 고부가치선인데 100% 지금 우리나라가 다 수주하고 있습니다. 15척 중에서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11척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2척을 수주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8,000원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뭐 바닥에서 퍽퍽 기어다니고 있고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또 2척을 수주를 했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은 오늘 이제 뭐 아랫골이 달면서 이렇게 저점 매수세가 좀 들어오긴 했는데 거래대금이 조금 더 실렸으면 신뢰성이 높을 텐데 아쉽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양봉 이렇게 하나 세워준다라고 하면은 저점 탈출 신호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선기자재 쪽도 같이 이제 지금 수급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이게 못 올라갈 이유는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성강밴드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권 탈출을 위한 캔들 정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해서 양봉 세워주고 거래대금 늘리고 하면은 이제 사실 오늘 거래대금 나쁘지 않지만 조금 더 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뭐 3배 정도 완성될 수 있겠죠. 이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강밴드, HSD 엔진 이런 종목들 얘는 그나마 좀 낫죠. 10,000원 지금 위쪽에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얘가 주가 레벨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뭘 살래 하면 HSD 엔진인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도 이제 수급만 들어오면 바로 움직입니다. 하이로 코리아도 그렇고 하이로 코리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바닥권에 있는데 이렇게 아랫골이 계속 달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시고 한국카본이나 뭐 이런 전체적인 종목들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샛벼락 만들려고 준비하는 종목들도 있고 바닥권 탈출하려고 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많으니까 저평가주 보시는 분들은 이런 쪽 조선주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현기차 얘기하면서 저평가주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하나 또 볼만한 게 이쪽인 것 같아요. 저는 엔터주 쪽이 저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엔터주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 달성한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앨범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최근에 있지 그리고 엠믹스 초동 물량이 판매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엔터주 위기론 뭐 이거는 매년 연초마다 나온 얘기입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수년간 엔터주는 계속 위기다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그때마다 엔터주는 계속 사상 최고치 실적을 찍고
글로벌로 뻗어나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존에는 BTS가 이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특이한 기업이다라는 인식이 이제 들어왔었는데 블랙핑크도 성공을 하고 그 뒤에 줄줄이 다 성공하고 있죠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BTS 하나만이 아닌 전체적으로 K-팝이 글로벌 시장에 통한다. 대신 이제 일부 마니아들한테만 통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편견을 벗어내기 위해서 이제 4세대 아이돌에서 이제 5세대 아이돌로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거 세대 구분이 지금은 잘 안 되는 나이가 되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이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K-팝을 통해서 이제 세계화를 조금 더 달성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K-팝 펀드가 조성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K-팝 펀드 조성되는 부분에 대한 이제 자금 유입, 거기에다가 5세대 아이돌 이제 신규 아이돌들 계속 출격하고 K-팝 그룹 걸그룹이나 뭐 이런 부분을 결성하는데 한국인이 한 명도 없는 이런 뭐 글로벌 걸그룹이나 이런 쪽도 지금 오디션을 통해서 결성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화 쪽으로 뻗어나간다라는 이런 이제 슬로건을 걸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은 좋아요. 예. 그리고 뭐 하이브나 이런 쪽은 뭐 BTS가 군대 간다라고 해서 좀 리스크가 있었는데 뭐 르세라핌, 뉴진스 그리고 기존에 뭐 세븐틴이나 TXT 같은 경우가 활동을 잘 하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가장 걱정이 없는 이런 이제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그리고 JYP 같은 경우 최근 이제 자사조 50억 이제 박지영 프로듀서가 매입을 했죠. 그리고 이제 YG엔터 같은 경우도 이제 200억 이제 양현석 전 프로듀서가 이제 200억을 이제 매입을 했고 이런 식으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라도 지금은 너무 싸다라는 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M 같은 경우는 뭐 아티스트들은 잘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매각 이슈 이후에 좀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이제 작용을 하면서 아직 못 올라가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은 SM을 제외하고 하이브, JYP, YG엔터 이런 쪽 보시면서 큐브엔터 정도까지만 같이 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큐브엔터가 그나마 이제 주가가 뭐 제일 뭐 정상적으로 움직이는데 오늘 음봉 나온 다음에 아래꼴 이렇게 쓱 달았는데 2만 원 정도 이렇게 유지해 주려는 움직임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이미 추세를 만들기 시작하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고 바닥권에서 하이브를 비롯해서 다른 종목들 좀 보시면 되겠죠. JYP는 기존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시장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중국이 아직 뭐 우리나라 K엔터에 대해서 오픈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한한령이 해제가 돼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갈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거는 있지라는 걸그룹이죠. 그래서 있지 같은 경우가 이제 가게 된다면 JYP부터 중국을 들어가기 시작한다. 물론 JYP가 들어가면 뭐 다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이 여기가 될 수 있으니까 뭐 자사주 매입과 함께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거는 중국 같은 경우는 시장이 열려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확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알고 계시고 이 정도 정보는 여러분이 들고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설명해드리고 오늘은 이제 최근에 이제 잘 나가는 종목들 수급주들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주말 앞두고 이제 그리고 다음 주면 이제 설 연휴 앞두고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기존에 많이 오른 종목들 차익 실현을 일부 좀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좀 모아가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